잠자는 방은 잠만 자는 곳이어야 합니다. 옛날엔 저희 집도 그랬고요. 제일 큰 안방에서 TV도 있고 모두 가구들도 많고 가족들도 불쩍불쩍거리고 그런 방에서 잠도 자고 밥도 먹고 다 했었죠. 사실은 생활을 하는 공간과 잠을 자는 공간은 오히려 침대만 있다든지 그런 방에서 잠만 자는 것이 수면에는 훨씬 더 좋습니다. 나이 들수록 더 잠을 못 자는 이유는 무엇이고, 새벽에도 안 깨고 잘 자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나이가 들면 왜 잠이 점점 없어지는지, 불면증이 생기는지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결국은 내 몸의 생체 시계가 변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범인 중에 하나로 밝혀진 것이 우리 멜라토닌이라는 수면을 관장하는 호르몬입니다. 이 멜라토닌은 우리 송과체라는 뇌의 깊숙한 부위에서 나오는 물질이거든요. 우리가 잠을 자고 깨고 하는 것들에 관여를 하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 멜라토닌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돼요. 근데 50대, 60대, 70대로 가게 되면 젊은 시절에 비교해서 멜라토닌 분비가 반의 반으로 줄어들게 돼요. 좀 잠이 잘 안 오게 되는 거죠. 중고등학교 때는 다 경험하시잖아요. 아침에 학교 가려고 어머니가 깨워도 일어나기 힘들고 또 주말이 되면 10시, 11시까지도 잠을 잘 수가 있죠. 어머니가 깨우죠. 밥을 먹고 자라고. 근데 어느 정도 50대, 60대가 되면 아무리 일요일 날 내가 오래 자고 싶어도 6시만 되면 눈이 깨지는 거죠. 참 억울한데 이 생체의 노화시계는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체 노화시계의 주요한 원인이 바로 그 멜라토닌인 거죠. 이 멜라토닌은 빛에 반응을 합니다. 즉 밝은 낮에는 멜라토닌이 분비되지가 않고요. 어두워지면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거든요. 즉 우리가 밤에 잠을 자는 환경은 어두워야 됩니다. 가능한 한 빛을 차단을 하고 컴컴한 환경이 돼야지 잠을 잘 잘 수가 있는데요. 방 안에 TV가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수면하는 데는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거죠.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게 됩니다. 하루 종일 피곤했는데 이제 자기 전에 좀 편하게 쉬면서 스마트폰을 보게 되는데요.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밝은 불빛이 멜라토닌 분비를 또 억제하게 되니까 뇌는 각성되게 되고 잠이 잘 오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두운 환경을 만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조용한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요즘에 밤에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어떤 음악이나 명상이나 이런 것들을 스마트폰을 귀에 켜놓고 주무신다 이런 분들 진료에서 제가 많이 보게 되는데요. 사실은 소리만 듣는다 하더라도 뇌는 계속해서 각성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잠자는 환경은 조용한 환경을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잠자는 방은 잠만 자는 곳이어야 합니다. 옛날엔 저희 집도 그랬고요. 제일 큰 안방에서 TV도 있고 모두 가구들도 많고 가족들도 북적북적거리고 그런 방에서 잠도 자고 밥도 먹고 다 했었죠. 사실은 그런 생활을 하는 공간과 잠을 자는 공간은 오히려 작고 어두운 방에서 즉 침대만 있다든지 그런 방에서 잠만 자는 것이 수면에는 훨씬 더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꽤 몇 년 전부터 새로운 집에 이사 가면 그 집 중에서 가장 작은 방을 침실로 정하고 그 방은 침대밖에 없어요. 아무 가구도 없고. 그렇게 하고 가능한 한 커튼도 좀 어두운 커튼을 하고요. 그래서 낮에 생활하고 밤에 잠자러 들어갈 때는 딱 그 방에 들어가서 잠만 자고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좋은 수면을 유지하는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면제를 먹고 자는 것이 못 자는 것보다 나을까요? 불면증 호소하시는 분들의 굉장히 큰 딜레마,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면제라도 먹고 잠을 자야 하는 건지, 과연 어떻게 쓴 노력을 해서 수면제를 먹지 않고 잠을 자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건지 굉장히 고민되고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또 수면제를 복용하면 이 수면제의 의존성, 중독성이 생길까 봐 두려워지죠.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의사들은 너무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자는 것보다는 수면제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어느 정도 최소한의 수면을 유지하시라고 권유를 드립니다. 저도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특히
불면증이 지속되고 수면량이 부족하면 우리가 걱정하는 치매 같은 병도 올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수면이 우리 뇌에 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잠자는 동안에 뇌를 청소해 주는 겁니다. 마치 우리 식기세척기 있죠? 잠자는 동안에 식기세척기가 가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잠이 깨고 나면 식기세척기는 꺼집니다. 이런 뇌의 식기세척기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10년 전에 나온 학설이고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진행을 되고 있습니다. 근데 수면제에 대해서 한 가지 가장 최근 나온 연구 논문을 보면 우리가 가장 흔하게 먹는 대표적인 수면제인 졸피뎀이라는 약이 있는데요. 이 졸피뎀을 복용하게 되면 이 글림프 시스템의 작동을 방해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수면제를 먹었더니 내 뇌의 식기세척기가 잘 작동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은 충분한 시간을 잠을 잤는데 생각만큼 뇌에 있는 찌꺼기가 잘 청소가 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맑지 않고 띵하고 멍한 이런 증상들을 자주 호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면제를 복용한다는 것은 담당 의사와 여러 가지 상황들과 환자분의 수면 패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